누님, 응.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문자로 뭐 이게 언론인들 돌아다니는 내용들 내가 좀 보내줘. 뭐 어떻게 할까?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예, 그 정혜택 그 새끼나 좀, 예,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지, 진짜 예, 나쁜 놈,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아,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근데 요즘 좀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난 정대택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두고 와봐. 아, 내가 그랬지. 내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네.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진짜, 내가 이제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예. 정혜택이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네. 이 새끼 다 거짓말해.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려드린 이유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까지 욕설을 두 번이나 쓰고 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들어봤던 부분은 여기 이제 욕설도 있지만 사실 좀 다른 맥락도 좀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내가 이제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 언론인들 돌아다니는 내용 내가 좀 보내줄까?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뭐 하는지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언론 동향. 언론 동향을 내가 좀 알려줄까? 라고 슬쩍 떠보지만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받아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고 용도가 다른 거. 정대택 땡땡이나 그 정혜택 그 새끼나 좀. 어떻게 좀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라고 하면서 전대택 씨를 사찰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뒤를 캐달라는 거예요. 뒤를 캐달라는 거죠. 수입원이 어디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마도 이명수 기자를 지속적으로 본인의 편으로 호섭을 하려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정대택 씨였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녹취록을 쭉 보면서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해서 7시간까지 통화한 첫 번째 목적은 정대택이 두려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자기 최은순이나 김건희, 윤석열이가 정대택한테 하나 떳떳하고 기운지가 없다면 그 정대택을 법기술로 감옥까지 보내지 않았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대통령까지 목표를 두고 점괘에 의해서 대통령이 뭐 공모된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떠들었는데 이 걸림돌이 정대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정대택한테 타격을 줄 수 있고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을 쫓아내라. 이런 식의 이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일가는 정대택 씨한테 큰 죄를 지었고 결국 정대택 씨가 두려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솔직히 취재하다 보면 기부엔 퇴익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만나도 정치인들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들 슬쩍 건네주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약간 스파이, 김건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스파이적인 그런 업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취재하다 보면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상당히 친근한 전화도 받고 그나저나 누가 어때? 이런 것들을 계속 툭툭 던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장악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걸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웠던 게 뭐냐면 통상적인 정보 취득을 넘어서잖아요. 사찰을 시키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안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명수 씨가 상당히 믿을 만한 존재가 된 걸로 보여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아보라고 적극적으로. 9월 8일 통화니까 두 달 정도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위험한 거는 그냥 사찰시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찰 지시와 언론 방해 공작.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퍼스트 레이디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이건 가공할 일입니다. 이 녹취에서 보면은 이제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거 한번 알아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김건희 씨가 보기에는 이제 정대택 선생님이 별다른 수입원도 없는데 18년간이나 이제 자기 모녀를 집요하게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데는 누가 사실은 뒷돈을 대고 있을 거다. 또 이게 여권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공조직에서 혹시 돈을 대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본인도 아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명수 그 기자가 서울의 소리 기자고 하니까 또 이명수 기자가 좀 다른 채널로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찰상의 이제 사찰을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이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유독 정대택 선생님을 이제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정대택 선생님은 자신의 주장을 거의 완벽하게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일방적인 피해자의 호소, 주장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객관적인 물증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이 뒷받침이 백업이 되다가 보니까 정대택 선생님의 얘기가 예를 들어서 검찰과 법원 단계면 자신이 있어. 검찰과 법원은 늘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 있어서는 정대택이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다 마사지할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게 국정감사가 열려서 정대택 선생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되면 국정감사에서의 정대택의 발언은 본인들의 통제범위 바뀌지. 정쟁화되는 것은 이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 정대택 선생님의 주장이 객관적인 그 물증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국민들이 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순간 자신들이 굉장히 힘들게 검찰과 법원을 구워 삶아서 만들어 놓은 이 조작된 진실, 조작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들으신 이 녹취 파일 끝부분에 정대택 씨를 저주하면서 판결문 한번 보라고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내가 이제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대택 씨가 뭔가 이 김건희 씨나 모친 최원순 씨를 고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건들은 제대로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이 고소고발 사건이 이 모녀와 정대택 씨 간에 수십 건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건이 별로 없고요. 판결 재판까지 간 사례가 별로 없고 거꾸로 역공을 당해서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판결문이 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네. 정대택 씨가 증거를 가지고 공격한 사건은 판결문이 없어요. 네. 다 불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막혀서. 예. 근데 그런 자기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과정에 정대택 씨를 공격한 소송들은 판결이 다 있습니다. 네. 검찰과 법원의 윈이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몇몇 기성 주모 기자 등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 정대택 씨 봤더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진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확인해봤다. 이제 들어오는 순간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김건희 씨나 한동훈 씨랑 친했던 그 주변에 있던 기자들은 그 방어막을 또 쳐줍니다. 차차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잠시 훑어보신 내용대로 보면 검찰 권력을 본인과 일체화하고 있고 그것을 사적으로 검찰 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뒷조사를 주문을 하고 그 상대방은 정대택 씨였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시청해 오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정대택 씨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정대택 씨가 누군데 저렇게까지 난리지?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섭죠. 네네.